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 공약,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향후 5년 동안 추진하게 될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크게 달라지는지 정부의 자료를 보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5대 전략이라고 해서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의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의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로 총 5가지를 전략을 잡아서 발표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전략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내용은 괜찮은데 그게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될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차치하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럴 때 그 부동산 정책을 쓰면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도심 공급 확대인데요.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해서 서울에 5년간 한 22만, 전국에 22만 호, 서울에 10만 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 특징적인 것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뒤에 가서 좀 살펴볼 텐데 이게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상향을 해 주겠다. 그리고 바뀌겠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의 경우에도 대부분 구조안전성 하향 조정을 해주겠다. 사실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강남의 음마아파트라든지 목동의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구조안전성을 통과를 못해가지고 재건축을 사실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향 조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인데 이 중에 이제 그 특징적인 것은 일기 신도시 대표적으로 일산이나 분당을 들 수 있겠죠. 이게 마스터 플랜이 빠졌습니다. 2014년 중에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실제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게 이게 좀 질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일기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이 지금 빠져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내년에 수립이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 5년 안에 실제 결과를 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시차를 단축하겠다. 통합심이나 신규주택을 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나왔던 건데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내 집 마련 리츠가 도입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12월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층간소음의 경우에 바닥 두께를 강화할 경우에 분양가 산정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러면 아무래도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겠죠. 또 구축,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이 층간소음과 관련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착수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안 됐는데 과연 잘 되겠는가라는 생각인데요. 전국에서 22만 호, 이 중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거고 특히 이제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서울에서는 1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신속 통합 방식은 실제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 승인 인가가 나고 바로 첫 삽을 들 때까지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걸 최대한 2년으로 줄여주겠다. 특히 요즘은 이제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각종 각 지자체에서도 이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실제로 성과를 내겠다라는 이런 지자체들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은데 과연 이게 속도감 있게 수도권하고 광역시에서 진행될 수 있을까? 그간의 사례로 봤을 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재건축 부담금의 합리적 감면을 시행하겠다. 사실은 재건축 초과 부담금이 올해 첫 부과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돈을 지금 초과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수원의 A단지는 약 3억 원, 대구의 B단지 같은 경우는 1.6억 원 이렇게 내야 되다 보니까 조합 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것을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재건축 초과 부담금은 이제 앞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게 이제 법안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이 생각보다 또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민주당이 이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평가의 논의와 관계없이 재건축 초과 부담금은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던 대부분의 사례들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은 연구 영역을 거쳐서 24년 지금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 24년 9월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1년이 남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4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사이나 분당은 벌써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대책이나 반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오래돼서 재건축이 꼭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많은 단지들이 한꺼번에 젖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 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긴 해야 될 텐데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한 번 하더라도 몇만 가구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또 부동산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볼 때 정부의 대책 중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바로 이 부동산 리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부동산 리츠가 이미 도입이 돼 있죠. 근데 대부분 상업 건물에 많이 부동산 리츠가 지금 돼 있고 상장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임대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상장된 리츠가 많지 않죠. 어쨌든 이 부동산 리츠를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하겠다. 다만 이렇게 되면 월세의 고착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은 임대로 살면서 분양 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 주체로 만들어져서 분양가의 절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에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리츠는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리츠를 주택 도시기금 같은 곳이 민간 리츠로 공급 주체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영화된 민간회사가 하게 되면 이게 또 월세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 집 마련 리츠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올해 12월부터 이미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타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층간소음이 해결될 것인가. 그래서
층간소음의 강한 주택을 확대하겠다 해서 신축인 경우에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차단 구조의 의무 등급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비용의 분양가에 가산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음 저감 매트, 기존 주택에 대해서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금 융자 지원을 하겠다. 근데 사실 이 설치 비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큰 혜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상당히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고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나온 이런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사실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 기존에도 나왔던 정비지역인의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안전진단을 기준을 하향 조정하게 해주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리츠를 활성화하겠다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5개년의 마스터 플랜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큰 이펙트를 부동산의 시장에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